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번째 무소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유, 이 말은 법정 스님이 기르던 난초를 잠시 뜰 앞에 놓아두었는데 그만 뜨거운 햇빛에 시들게 되자 날씨를 원망하며 아쉬워하던 차에 난초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이 생겼고 그것을 소유 안 했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으니 무소유를 주장한 것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한편 어떤 분은 무소유의 의미를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며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하지만 너무 과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힘들어지기에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혹자는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소유는 바른 거고 소유는 나쁜 것일까? 다 무소유자가 되면 즉 앞에서 난초를 생산하는 자는 아무도 난초를 안 사가면 어찌 될까나? 너무 과함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이미 고인이 된 모 재벌 회장은 평소 가진 자산이 과하다고 느꼈을까? 그분들은 재산이 생기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자산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그 덕택에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다. 회사에서 주주가 출자한 돈과 그 돈으로 자산을 키워 나갈 때 그 자산은 평소의 주주 혹은 사장 소유일까? 아니다. 그것은 회사의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회사 소유물을 손대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된다. 그래서 사장은 그것을 관리자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이처럼 모두 본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일 뿐이다. 회사를 잘못 관리하면 처벌을 받듯 본인도 본인에게 있는 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쓰면 그만큼 어려워진다. 예컨대 어찌어찌해서 생긴 돈을 학생들이 공부에 장사꾼이 장사에 쓰지 않고 도박에 쓴다면 공부가 장사가 되겠는가? 평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을 참 잘 쓰는데 너는 왜 그렇게 돈 못 쓰느냐고 비난한 적이 있지 않던가? 따라서 소유를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탓해야 한다. 돈은 잘 쓰면 잘 관리하면 그만큼 돈은 꽁으로 생기는 법이다. 이는 과거 재벌과 회장님들이 그렇게 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이나 성장시켰지만 어떤 분은 말년에 순간 착각을 하여 정치에 쓰는 바람에 낭패를 보았듯이 난초를 잘 관리했다면 방문객들에게 꽃과 향기를, 학생들이 돈을 공부에 썼다면 실력 향상에, 회사의 재산을 잘 운영했다면 종업원, 주주, 관련 업체들에게 각각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책 내용은 이러하네요. 우리가 책에도 나왔듯이 무소유가 과연 다 좋을까요? 저는 무소유가 좋지 않고 소유를 좋아합니다. 소유를 하되 어떻게 하냐? 잘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 연말 정산할 때 돈을 어디에 쓴가에 따라 잘 쓴 부분은 우리가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 환급 대상이 아닌 것에 돈을 썼다면 환급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잘 쓰는 것이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 탓하는 것보다 이제는 앞으로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비방하거나 탓하면 그런 상대가 가진 재산, 부와 그와 같은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아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가 싫은데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가진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잘 벌었을까? 그 생각이 나도 그렇게 뻔을 보고 재산을 형성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 가진 사람을 탓하면 절대로 그 돈은 내한테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소유를 탓할 게 아니라 무소유를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